윤겸과 순실은 신혼의 단꿈도 잠시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시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눕게 되었답니다. 조선의 풍습에 따라 상중에는 부부의 합방이 엄격히 금지되었지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부부는 서로에게 손도 댈 수 없었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3년상의 마지막 밤이었지요. 윤겸은 방에 홀로 앉아 부인 순실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3년 동안 그는 아내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면서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지요. 순실 역시 남편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예법을 지키기 위해 꼭 참아왔답니다. 내일이면 3년상이 끝나는구려. 윤겸이 조용히 말했지요. 순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답니다. 네, 서방님. 그동안 고생 많았소. 나 역시 당신을 가까이 하지 못해 괴로웠소. 순실은 볼이 붉어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저도 서방님을 많이 그리워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길을 피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는데 아직 하루가 남았으니 참아야 했지요. 내일 제사를 지내고 나면 윤겸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순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자면서도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내일이면 마침내 3년간의 금욕 생활이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다음 날 윤겸 가족은 시어머니의 3년상의 마지막 제사를 정성껏 치렀답니다. 제사상은 초라했지만 마음만은 정성을 다했지요. 그러나 제사를 마친 후 어떻게 된 것인지 시아버지의 기침이 더욱 심해졌답니다.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자네 아버지의 병은 중병이라 산삼과 녹용을 넣은 보약을 써야 하는데 값이 꽤 비싸다네. 제사 비용으로 이미 가진 돈을 모두 써버린 윤겸은 비탄에 빠졌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합방을 하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병세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지요. 서방님. 순실이 살포시 남편의 품에 안겼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윤겸은 아내의 부드러운 살결에 손을 대자 전율이 느껴졌답니다. 3년이 이토록 긴 시간이었소. 순실은 남편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정욕을 보았지요. 그녀 역시 오랫동안 참아왔던 욕망이 피어올랐답니다. 윤겸이 순실의 저고리 끈을 풀려던 그때 콜록콜록 콜록콜록.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옆방 너머에서 들려왔지요. 두 사람은 움찔하며 몸을 떼었답니다. 기침 소리가 점점 심해지자 윤겸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아버님께 물이라도 드려야겠소. 순실은 실망감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러세요. 그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계속되어 도저히 사랑을 나눌 수 없었지요. 순실은 남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답니다. 서방님,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진주의 장대인이 새 첩을 받아들였는데 그 첩을 시중들 몸종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에게 부탁해서 몸종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답니다. 제가 잠시 그곳에서 몸종으로 일하면 어머님 제사 비용과 아버님 약값을 모두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겸은 크게 놀랐답니다. 부인, 안 됩니다. 어찌 양반댁 며느리가 남의 집 몸종이 된단 말이오? 게다가 우리가 3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또 떨어져 있으란 말이오? 순실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서방님, 저는 단지 몸종으로 일할 뿐입니다. 장대인의 집은 크고 사람도 많으니 몇 달만 일하면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아버님의 병환이 급하니 아버님 건강이 먼저 아니겠어요? 윤겸은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 결국 동의했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두 사람은 3년 동안 참아온 그리움을 나누기로 했지요. 그렇다면 오늘 밤만큼은 순실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님께서는 따뜻한 도라지차를 드렸더니 그걸 드시고는 다행히 잘 주무시더라고요. 정말 당신은 두 사람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지요. 순실의 하얀 살결이 촛불 아래 드러나자 윤겸은 마른 침을 꿀떡 삼켰답니다.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었지요. 서방님, 왜 그리 바라보시나요? 순실이 부끄러워하며 물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려왔던 당신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워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듯 어루만지기 시작했지요. 오랜 금욕 생활로 참아왔던 정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답니다. 윤겸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순실의 옷고름을 급하게 잡아당겼는데 그만 옷고름이 끊어져 버렸지요.
순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미안하오. 너무 급했소. 두 사람은 키득키득 웃다가 이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답니다. 서방님, 순실의 숨결이 가빠졌지요. 기다려 주어서 고마워요. 윤겸이 속삭였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3년의 그리움을 한 번에 풀어내듯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속삭임만이 가득했지요. 윤겸은 너무 오랜만이라 조금 서툴렀고 순실은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그런 어색함마저도 두 사람에게는 달콤한 시간이었답니다.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누워 있었지요. 내일 장대인의 집으로 떠나야 하니 오늘이 마지막이겠소. 순실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요. 걱정 마세요. 곧 돌아와 매일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순실은 장대인의 저택으로 향했답니다. 문지기가 순실을 안내해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한 집안 풍경에 놀랐지요. 마당에는 연못이 있고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로 그녀를 안내했답니다. 그곳에서 순실은 장대인의 첩인 매양을 만났지요. 매양은 한때 유명한 기생이었으나 장대인의 첩이 된 후 장대인 집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풍만한 몸매를 간직하고 있었지요. 매양은 순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답니다. 내가 새로운 몸종이구나. 들어보니 양반가의 며느리라던데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순실은 진실을 숨기지 않고 시아버지의 병환과 가정 형편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매양은 순실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심을 느꼈지요. 내 정성이 가상하구나. 내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그날부터 순실은 매양의 개인 몸종이 되었답니다. 그녀의 일은 매양의 옷과 단장용품 등을 관리하고 목욕 준비를 돕는 것이었지요. 첫날 순실은 매양의 목욕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답니다.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목욕통에 꽃잎을 띄우는 일이 신기했지요. 순실이 자신의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냇가에서 빨래하듯 몸을 씻었을 뿐 이런 화려한 목욕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매양이 목욕을 하는 동안 순실은 옆에서 그녀의 등을 밀어주었지요. 매양의 매끄러운 피부와 풍만한 몸매를 보니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왜 그리 얼굴이 붉어졌느냐?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순실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답니다.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4년이 되었습니다만 3년은 시어머님 상중이었으니 실제로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남편과 제대로 정을 나누지 못했겠구나. 매양이 순실의 손을 잡았답니다. 내 나이에 3년을 참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여기 있는 동안 내가 여러 가지 방중술을 가르쳐주마. 서방에게 돌아갔을 때 쓸모 있을 것들 말이야. 순실은 매양의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며칠 후 매양은 순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답니다. 오늘부터 장대인의 비단 직조방에서 일하게 될 거야. 장대인이 특별히 내 도움을 요청했어. 순실은 놀랐지요. 제가 비단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요. 장대인이 직접 가르칠 테니 걱정 말거라. 그는 특별한 비단을 만드는데 내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순실은 비단 직조방으로 안내되었지요.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장대인을 만났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풍채 좋은 사내였지요. 날카로운 눈매와 당당한 체격을 가진 그는 첫눈에 보기에도 권위가 넘쳤답니다. 내가 순실이로구나. 매양이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장대인이 순실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순실은 공손히 인사했답니다. 장대인은 순실에게 비단 제조 과정을 설명해 주었지요. 그의 비단은 일반 비단과 달리 운하비단이라 불렸는데 특별한 누에고치와 염색법으로 만들어 촉감이 매우 부드러웠답니다. 이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누에고치와 염색법이 필요하네. 그리고 무엇보다 섬세한 여인의 손길이 필요하지. 순실은 장대인의 지시에 따라 비단 제조를 돕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비단의 질을 한층 높였고 장대인은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지요. 날이 갈수록 장대인은 순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답니다. 그는 종종 작업 중인 순실의 손을 만지며 비단 다루는 법을 가르쳤지요. 때로는 그의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지만 순실은 주인의 호의로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실이 혼자 직조방에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장대인이 들어왔지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군. 장대인이 말했답니다. 네, 이 비단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장대인은 순실의 옆에 앉았답니다. 내 손길이 닿은 비단은 유독 특별해. 마치 내 순수한 영혼이 깃든 것 같구나. 순실은 칭찬에 얼굴을 붉혔지요. 과찬이십니다. 이것은 과찬이 아니라 사실이네. 나는 평생 비단을 만들어 왔지만 내 손길이 닿은 비단만큼 아름다운 것은 본 적이 없구나. 장대인은 순실의 손을 잡았지요. 자네의 아름다움이 비단에 스며드는 것 같구나. 장대인이 속삭였답니다. 순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지요. 장대인은 순실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려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답니다.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알고 있네. 서방과 시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너의 마음이 아름답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도와주겠네. 자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줄 테니. 순실은 장대인의 의도를 어렴풋이 느꼈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저는 단지 몸종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도 충분합니다. 장대인은 웃었지요. 당연하지. 나 역시 이상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네. 단지 당신의 재능을 더 특별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뿐이지. 그는 비단 한 피를 들어 순실의 어깨에 둘렀답니다. 비단의 부드러운 감촉이 순실의 피부를 어루만졌지요. 이 비단이 얼마나 값진지 아시나? 이것 하나면 당신 시아버지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고도 남을 돈이 될 것이네. 순실은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장대인은 순실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말했지요. 오늘은 생각할 시간을 주겠네. 내일 저녁 내 처소로 오시게. 그때 자네의 답을 듣겠네. 그리고 그는 순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떠났답니다. 순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요. 이마에 닿은 그의 뜨거운 입술 감촉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밤 순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장대인의 제안과 남편 사이에서 갈등했지요. 그때 매향이 그녀의 방을 찾아왔답니다. 장대인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매향이 물었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대인이 내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가 모든 여인에게 그러는 것은 아니야. 순실은 매향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답니다. 자금마님께서는 괜찮으신지요? 나와 장대인은 특별한 관계야. 그는 나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여인들에 이끌리지. 그리고 나는 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해. 순실은 매향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매향은 순실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마. 장대인의 처소에 가면 그의 비단 침상을 볼 수 있을 거야. 그 비단은 특별해서 그 위에 누우면 온몸이 황홀해진단다. 순실은 궁금해졌지요. 그 침상에 있는 비단이 어떤 비단인가요?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원치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장대인은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이 아니란다. 매향은 순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때로는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특히 그것이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다음 날 저녁 순실은 용기를 내어 장대인의 처소로 향했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배었지요. 처소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장대인이 그녀를 맞이했답니다.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순실은 긴장한 채로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방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중앙에는 비단으로 덮인 커다란 침상이 있었지요. 그 비단은 순실이 만든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특별한 비단이지. 이 비단은 내가 직접 만든 최고의 작품이네. 만져보시게나. 순실은 조심스럽게 비단을 만져보았답니다. 그 감촉은 정말 놀라웠지요.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고 구름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비단 위에 누워보시게나. 그 감각은 더욱 특별할 것일 테니. 순실은 망설였지만 장대인의 권유에 침상 위에 앉았답니다. 비단이 그녀의 몸을 감싸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지요. 마치 온몸이 비단에 녹아드는 것 같았답니다. 어떻나? 장대인이 물었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좋습니다. 장대인은 순실의 옆에 앉았지요. 이 비단은 단순한 천이 아니네. 이것은 인간의 감각을 일깨우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지. 그의 손이 순실의 어깨에 살며시 얹혔답니다.
순실은 몸을 움츠렸지만 비단의 감촉과 장대인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감각에 저항하기 어려웠지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단지 비단의 감촉을 느끼게 해주고 싶을 뿐이니. 장대인은 천천히 순실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답니다. 순실은 잠시 저항하려 했지만 장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비단의 마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지요.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순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자네는 단지 비단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는 것뿐이네. 이것이 자네가 만들게 될 비단의 비밀이니 알 필요가 있지. 그때 방문이 열리고 매향이 들어왔지요. 순실은 당황했지만 매향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답니다. 놀라지 마. 나도 함께 할 거야. 장대인은 여인을 다루는 솜씨가 천하제일이야. 그의 손길을 한번 경험한 여인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지. 순실은 혼란스러웠지만 호기심도 느꼈답니다. 매향이 순실의 다른 쪽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풀어주기 시작했지요. 긴장을 풀고 느껴봐. 이런 경험은 평생에 한 번뿐일 테니. 순실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매향은 그녀의 귀 뒤에 입을 맞추었답니다. 그 감각에 순실은 몸을 떨었지요. 장대인은 순실의 저고리를 완전히 벗기고 그녀의 속옷만 남겨두었답니다. 순실의 하얀 피부가 촛불 아래 빛났지요. 장대인은 비단 조각을 들어 순실의 몸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답니다. 비단이 닿는 곳마다 이상한 감각이 전해졌고 순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요. 이 비단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져 피부에 닿으면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지. 장대인이 설명했답니다. 자네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이해가 되는가? 순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의 몸이 비단에 반응하여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답니다. 장대인은 이제 순실의 목에서부터 천천히 손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그의 손길은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고 섬세했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고 순실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듯 어루만졌지요. 장대인은 비단을 만지듯 여인의 몸을 다룬다고 하더군.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대인의 손길이 순실의 가슴에 닿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쾌감을 느꼈지요. 그것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답니다. 아마도 비단의 마력 때문일 것이라고 순실은 생각했지요. 비단은 만질 때마다 다른 감각을 주지.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간지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매향도 순실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도왔답니다. 숨을 깊게 쉬어봐. 모든 감각을 느끼려면 호흡이 중요해. 순실은 매향의 조언대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그러자 더욱 강렬한 감각이 밀려왔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닌 듯했고 그저 감각의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았지요. 장대인은 이제 순실의 다리 쪽으로 손길을 옮겼답니다. 그의 손길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순실의 가장 은밀한 곳을 향해 다가갔지요. 순실은 부끄러움에 몸을 비틀었지만 동시에 그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답니다. 장대인의 손길을 받은 여인들은 그 후 며칠 동안 걷지 못할 정도라고 하더군. 매향이 속삭였답니다. 너무 강렬한 쾌감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나. 순실은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지요. 장대인의 손길이 그녀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닿았을 때 순실은 숨이 멎는 것 같은 쾌감을 느꼈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들어 올렸고 입에서는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아, 이것은 순실이 숨을 헐떡였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네. 장대인이 미소 지었지요. 그는 순실의 속옷마저 벗겨내고 그녀의 알몸을 비단 위에 눕혔답니다. 이제 온몸이 비단에 닿자 순실은 마치 비단 자체가 그녀를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비단의 부드러운 감촉이 피부 구석구석을 자극했고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쾌감에 몸을 뒤틀었답니다. 장대인은 이제 자신의 옷도 벗기 시작했지요. 그의 단단한 몸매가 드러나자 순실은 눈을 내리깔았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다시 올려다보니 그의 사내다움이 위풍당당하게 솟아있는 것이 보였지요. 이제부터가 진짜 비단의 마법이지. 장대인이 말했답니다. 그는 순실의 위로 올라와 자신의 몸을 그녀의 것과 맞대었지요. 두 몸 사이에는 얇은 비단 한 필이 놓여 있었답니다. 비단을 사이에 두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순실은 전에 없던 감각을 느꼈지요.
비단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독특한 쾌감을 만들어냈답니다. 아, 이런. 순실이 신음했지요. 비단은 두 몸 사이에 있을 때 가장 큰 마법을 부린다네. 장대인이 귓가에 속삭였답니다. 자네가 만든 비단도 이런 감촉을 가질 수 있네. 장대인은 점점 동작을 빠르게 했고 순실은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쾌감에 몸을 떨었지요. 매양은 옆에서 순실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쾌감을 더했답니다. 숨을 참지 마. 소리를 내도 괜찮아. 매양이 속삭였지요. 순실은 이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본능에 몸을 맡겼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신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몸은 비단과 장대인의 움직임에 맞춰 춤을 추듯 움직였지요. 마침내 장대인이 비단을 제거하고 순실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답니다. 장대인의 움직임은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왔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그녀를 휩쓸었지요. 그의 손길은 끊임없이 순실의 몸 위를 오갔고 입술은 그녀의 목과 가슴, 귓가에 달콤한 입맞춤을 남겼답니다. 순실은 점점 정신을 잃어갔지요. 그녀의 눈앞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고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했답니다. 장대인의 움직임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순실은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쾌감의 폭발을 경험했지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온몸을 떨었고 잠시 의식을 잃은 듯했답니다. 숨은 쉬고 있느냐? 매양이 장난스럽게 물었지요. 순실은 간신히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녀의 몸은 아직도 여운으로 떨리고 있었고 다리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이것이. 순실은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장대인의 솜씨를 경험한 여인들이 하루 종일 걷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이지? 장대인은 순실의 옆에 누워 그녀의 땀에 젖은 이마에 입맞춤했답니다. 너는 특별한 여인이구나. 보통 여인들은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하지 않지. 순실은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깨닫고 부끄러움이 밀려왔지요. 그녀는 남편을 배신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 후회할 수가 없었지요. 걱정 마시게. 이것은 단지 비단의 감촉을 배우는 과정일 뿐이지. 자네 남편에게 돌아가서도 이 비단의 감촉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네. 장대인은 상자 하나를 꺼내 순실에게 건넸답니다. 그 안에는 금화가 가득했지요. 이것으로 시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게나. 그리고 이 비단을 가져가고 자네 남편과 함께 이 비단의 감촉을 느껴보게나. 순실은 금화와 비단을 받아들었지요. 그녀는 아직도 정신이 흐릿했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매양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지요. 순실이 나간 후 장대인은 비단 침상에 남아있던 가루를 조심스럽게 모았답니다. 그것은 옅은 푸른빛을 띤 가루였지요. 여러분이 효과적이었구나. 장대인이 매양에게 말했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했어요. 그것은 그녀의 순수함 때문이지.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인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지. 장대인이 설명했답니다. 장대인의 비단 침상에는 비밀이 있었지요. 그는 특별한 약초에서 추출한 열압을 나는 미약을 비단에 뿌려두었답니다. 이 가루는 비단과 접촉할 때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쾌감을 몇 배로 증폭시켰지요. 특히 여인의 은밀한 곳이 비단에 닿으면 그 효과는 더욱 강해져 정신을 잃을 정도의 황홀경을 느끼게 했답니다. 그녀에게도 열화분을 주었나? 장대인이 물었지요. 매양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네, 조금 주었어요. 남편과 함께 사용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장대인은 만족스럽게 웃었지요. 좋구나. 그녀는 이제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지. 비단과 열화분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그녀가 만드는 비단은 더욱 특별해질 것이네. 열화분은 장대인 가문이 대대로 전해오는 비밀 약재였답니다. 그의 조상은 명나라 사신으로부터 이 비밀을 전수받았다고 했지요. 열화분은 적당량을 사용하면 놀라운 쾌감을 주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중독될 위험이 있었지요. 그래서 장대인은 오직 특별한 여인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날 밤 순실은 자신의 방에 누워 장대인과의 경험을 회상했지요. 그녀의 몸은 아직도 그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고 때때로 저절로 떨렸답니다. 순실은 비단을 만지며 생각했지요.
이 비단이 정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장대인의 솜씨가 그렇게 뛰어난 걸까? 그때 방문이 열리고 매향이 들어왔답니다. 아직 깨어 있구나. 네, 잠이 오지 않아요. 매향은 순실의 옆에 앉아 작은 주머니를 건넸지요. 이것은 여라분이라고 해. 장대인의 비단 침상에 뿌려두는 특별한 약이야. 순실은 놀라서 주머니를 바라보았답니다. 놀라지 마. 이건 독이 아니라 약이야. 이 가루를 비단에 살짝 뿌리고 그 위에 누우면 오늘 내가 느낀 그 황홀한 감각을 다시 경험할 수 있어. 순실은 혼란스러웠지요. 그럼 오늘 제가 느낀 것은 장대인의 솜씨가 아니라 이 가루 때문인가요? 둘 다야. 장대인의 솜씨는 정말 뛰어나. 하지만 여라분은 그 쾌감을 몇 배로 증폭시키지. 이 가루는 자네 서방과 함께 사용해봐. 그러면 너희 둘 다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순실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받았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야 해. 비단에 살짝 뿌리고 그 위에서 자네 서방과 정을 나누면 돼.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너무 많이 사용하면 중독될 수 있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아. 매향은 순실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지요. 이 비밀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여라분은 장대인 가문의 비밀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너를 신뢰한다는 의미야. 순실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매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지요. 이제 너는 우리의 일원이야. 앞으로 몇 달 동안 장대인은 너에게 비단 제조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평생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돈을 줄 거야. 순실은 매향의 말을 듣고 안도했지요. 그녀는 남편을 배신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 이 경험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돌아갔을 때 여라분의 비밀을 이용해 더 깊은 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도 되었지요. 다음 날부터 순실은 장대인의 가르침 아래 특별한 비단 제조법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비단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특별한 누에고치를 선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실을 뽑아내며 비밀스러운 염색법을 사용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의 여라분을 섞어 넣는 것이었지요. 여라분은 비단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네. 장대인이 설명했답니다. 이 가루가 들어간 비단은 살아있는 것처럼 피부에 반응하지. 순실은 열심히 배웠고 그녀의 재능은 날로 향상되었답니다. 그녀가 만든 비단은 장대인이 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었지요. 특히 순실이 만든 비단은 다른 비단과 달리 더욱 생생한 감촉을 가졌답니다. 자네가 만든 비단은 특별하네. 마치 자네의 영혼이 담긴 것 같아. 밤이 되면 장대인은 종종 순실을 침상으로 초대하여 순실이 잊을 수 없는 밤들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난 후 장대인은 순실을 불러 말했답니다. 이제 자네의 비단과 여라분의 모든 비밀을 습득했다네.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이 되었네. 순실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느꼈지요. 장대인은 그녀에게 많은 금화가 든 상자와 최상품 비단 그리고 1년치 여라분을 선물했답니다. 이것으로 자네와 가족은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언제든 더 필요하면 찾아오시게. 귀향을 앞둔 마지막 밤 장대인과 매향은 순실을 위해 특별한 송별연을 열었답니다. 여라분을 듬뿍 뿌린 비단 위에서 세 사람은 마지막 환락의 시간을 보냈지요. 이렇게 많은 여라분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순실이 불안해하며 물었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게다가 이건 새로 개발한 강화된 여라분이야. 효과가 배로 좋지? 장대인은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요. 오늘만큼은 여라분을 아끼지 말고 마음껏 즐겨보자꾸나. 세 사람은 비단 침상 위에서 옷을 모두 벗고 여라분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효과가 더 강력했던 모양이지요. 3인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나, 이건 너무. 순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요. 이건 분명 용량을 잘못. 매향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몸을 뒤틀었답니다. 장대인마저 놀란 눈으로 두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이렇게 강할 줄은. 세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쾌감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은 하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문 밖에서 웅성거렸답니다. 주인님, 괜찮으십니까? 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괜찮다. 들어오지 마.
장대인이 절정에 이르며 소리쳤답니다. 문 밖의 하인들은 서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막았지요. 주인님이 또 이상한 약을 드신 모양이네. 방 안에서는 세 사람이 마치 경기를 일으킨 듯 온몸을 떨고 있었답니다. 열화분의 효과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한 번 절정에 오르면 잠시 진정되는가 싶더니 곧바로 더 강한 쾌감이 밀려왔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순실이 숨을 헐떡였지요. 걱정 마. 아직 열화분으로 죽은 사람은 없어. 매양이 겨우 대답했답니다. 장대인은 이미 말도 못하고 그저 신음만 내뱉고 있었지요. 그의 눈은 천장을 향해 뒤집혀 있었답니다. 세 시즌이 지나서야 열화분의 효과가 조금 수그러들었답니다. 세 사람은 비단 침상 위에 녹초가 되어 누워 있었지요. 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다리는 아예 감각이 없었답니다. 이것은 분명 용량을 잘못 계산한 게 분명하구나. 장대인이 겨우 말을 이었답니다. 매양은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건 분명 순실에게 줄 열화분과 섞인 거예요. 어제 제가 두 상자를 나란히 두었거든요. 순실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답니다. 저 내일 어떻게 걸어서 집에 가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실은 자신의 다리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답니다. 장대인은 특별히 가마를 준비해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지요. 장대인님, 지난밤 일은 순실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장대인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요. 말하지 마시게. 내 평생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그런 극한의 쾌락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네. 매양도 웃으며 말했답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내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세 가닥이나 하얗게 변했더라고. 그 정도로 강렬했어.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지요. 순실은 가마에 올랐고 장대인과 매양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면 열화분은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게. 우리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네. 장대인이 진지하게 충고했지요. 가마는 순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순실은 남편을 만날 생각에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지요. 과연 서방님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이틀 후 순실은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겸은 마을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아내를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답니다.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윤겸이 감격에 겨워 말했지요. 순실은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윤겸은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순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요. 시아버지가 완전히 건강해져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이세요? 순실이 놀라서 물었답니다. 시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내가 보내준 약이 효험이 있었다. 이제 나는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순실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웠답니다. 내가 어떤 약을 보냈지? 혹시 저녁이 되자 윤겸은 순실에게 물었지요. 부인, 아버님께 보낸 약은 어떤 것이요? 아버님이 그 약을 드시고 나서부터 밤낮으로 정력이 넘치시는 것 같소. 심지어 이웃집 과부 김씨도 매일 찾아오셔서 둘이서 문을 잠그고는 방에 몇 시간씩 계시기도 하시오. 순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장대인이 준 보약을 시아버지께 보냈는데 혹시 그것이 열화분이 섞인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지요. 그건 장대인님이 특별히 지어주신 보약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순실이 얼버무렸습니다. 윤겸은 웃으며 말했지요. 어쨌든 아버님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오. 당신 덕분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합방을 했지요. 윤겸은 아내를 애타게 그리워했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려 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이 너무 급했지요. 서방님, 천천히요. 순실이 말했답니다. 미안하오. 당신이 너무 그리웠소. 순실은 비단 보따리를 꺼냈지요. 이것은 제가 장대인님께 배워 만든 특별한 비단이에요. 이 위에서 사랑을 나누면 더 좋을 거예요. 그녀는 몰래 아주 소량의 열화분을 비단에 뿌렸답니다. 두 사람은 비단 위에 누웠고 곧 열화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이게 이상한 느낌이. 윤겸이 놀라서 말했답니다.
순실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지요.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제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장대인에게 배운 기술들을 하나하나 남편에게 적용했지요. 윤겸은 처음 경험하는 강렬한 쾌감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부인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을. 윤겸은 말을 잇지 못했지요. 쉿, 말하지 말고 느끼기만 하세요. 순실이 남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속삭였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윤겸은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쾌감을 경험했답니다. 새벽녘 그는 완전히 지쳐 잠들었지요. 아침이 되자 윤겸은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답니다. 부인, 어젯밤은 당신이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소만 정말 환상적이었소. 순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장대인님께 비단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윤겸은 놀란 눈으로 순실을 바라보았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순실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의 비밀, 장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윤겸은 순실의 고백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아내가 장대인과 맺은 관계, 여러분의 비밀,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 그는 아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젯밤의 황홀한 경험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어 혼란스러웠지요. 서방님 괜찮으신가요? 순실이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윤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솔직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소. 한편으로는 화가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젯밤에 경험한 것이. 순실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지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윤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당신을 탓하지 않겠소. 이미 지난 일이고 당신의 희생 덕분에 아버지의 병이 나았으니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하자고. 그날 오후 윤겸과 순실은 장대인에게서 받은 금화로 무엇을 할지 의논했지요. 비단 장사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장대인님께 배운 기술로 특별한 비단을 만들고 서방님은 장사를 맡아주세요. 윤겸은 동의했고 두 사람은 곧 진주시장 한편에 순실비단이라는 가게를 열었답니다. 순실은 장대인에게 배운 비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최고급 비단을 만들었지요. 물론 일반 손님들에게 파는 비단에는 여러분을 넣지 않았답니다. 개업 첫날 호기심에 찾아온 손님들이 많았지요. 특히 부인들은 순실비단의 색감과 질감에 감탄했답니다. 이런 비단은 본 적이 없었네. 어디서 배웠는가? 어느 귀부인이 물었지요. 순실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답니다. 비단 제조는 제 집안의 비밀이랍니다. 가게를 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중년의 사대부 부인이 비밀스럽게 순실에게 다가왔지요. 내 며느리가 시집 온 지 벌써 3년인데 아직 아이가 없다네. 사실 며느리가 지 서방과의 관계가 어색하다고 하더군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비단이 있을까? 순실은 그 부인의 귀에 속삭였답니다. 사실 저희는 특별한 비단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부부 사이의 정을 더 가깝게 해주는 비단이지요. 부인의 눈이 커졌지요. 정말인가? 정말 그런 비단이 있다고? 순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쪽 방으로 부인을 안내했답니다. 그곳에는 다른 비단들과 별도로 보관된 특별한 비단이 있었지요. 순실은 극소량의 열화분을 뿌린 분홍빛 비단을 꺼냈답니다. 이 비단은 일반 비단보다 10배 가격이지만 효과는 100배랍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만 사용하셔야 해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답니다. 부인은 주저없이 비단을 구매했고 일주일 후 얼굴이 상기된 채로 다시 찾아왔답니다. 주인장,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네. 그 비단을 깔고 며느리와 아들이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 둘 다 걷지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매일 밤 방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네. 순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것이 바로 저희 비단의 마법이랍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특별한 비단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답니다. 대부분은 부인들이었지만 간혹 수줍은 표정의 사내들도 찾아왔지요.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양반이 가게를 찾아왔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올해 60인데 새로 들인 첩이 20이라. 그
체력이 따라주질 않아서. 혹시 순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특별한 비단을 꺼냈지요. 이 비단은 어르신께 특별히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오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한 시즌 이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양반은 고맙다며 비단을 구매해 갔답니다. 그런데 사흘 후 그 양반의 하인이 급히 가게로 달려왔지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이 비단 위에서 작은 마님과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어요. 순실과 윤겸은 급히 양반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도착해보니 양반은 침상에 누워 실실 웃고 있었고 그의 젊은 첩은 옆에서 울고 있었지요. 어떻게 된 거죠? 첩은 흐느끼며 대답했지요. 나리께서 그 비단을 깔고 그리고 약을 드시더니 갑자기 온몸을 떨다가 지금까지 계속 웃고만 계셔요. 약이라고요? 어떤 약인가요? 순실이 놀라서 물었답니다. 요즘 한양에서 유행한다는 호랑이 물건으로 만든 약이요. 원래도 가끔 드셨는데 오늘은 비단과 함께 사용하면 더 좋다고 하시면서. 순실은 윤겸과 눈을 마주쳤지요. 여러분과 다른 약을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구나. 다행히 양반은 하루가 지나자 정신을 차렸지만 그 일로 순실은 모든 고객에게 여라분 비단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어떤 약과도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한 달에 2번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주의사항 덕분에 순실 비단은 더욱 신비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고 진주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소문이 퍼졌답니다. 이제 먼 거리에서도 특별한 비단을 사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지요. 어느 날 순실이 비단을 제조하고 있을 때 윤겸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인, 큰일 났소. 아버님이 우리 특별 비단을 훔쳐가셨소. 네? 아버님이 그 비단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아버님이 요즘 과부댁과 너무 친하게 되셨다고 했잖소. 아마도 두 사람은 서둘러 시아버지가 지내는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별채에 다가가자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윤겸이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시아버지와 과부댁은 비단 위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두 사람 다 벌거벗은 채로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아들을 보자씩 웃으며 말했답니다. 아들아, 이게 바로 인생이다. 내 어미가 돌아가신 후 이런 즐거움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구나. 순실은 얼굴을 붉히며 윤겸을 밖으로 끌어냈지요.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그 나이에. 윤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건강하신 게 어디예요? 그리고 과부댁도 오랫동안 혼자 사셨으니. 이 일을 계기로 순실과 윤겸은 특별 비단과 여라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도 따로 여라분 비단을 만들어 선물했지요. 물론 노인용으로 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었답니다. 비단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순실과 윤겸은 이제 진주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들은 새 집을 마련하고 일꾼들도 고용했지요. 하지만 여라분 비단의 제조는 여전히 순실만이 맡았답니다. 어느 날 밤 윤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이 만든 비단이 진주를 넘어 한양까지 유명해졌다는 소문이 있어. 혹시 이 비단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면 어쩌지요? 순실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지요. 임금님과 왕비마마가 여러분 비단 위에서. 두 사람은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그들은 비단과 여라분이 가져다 준 행운에 감사했지요. 장대인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처음에는 당신이 몸종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소. 순실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오늘 밤에도 그 비단의 마법을 함께 경험해 볼까요? 그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조금만 뿌려야 해요. 지난번처럼 온종일 걷지 못하면 내일 가게는 누가 봐요?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침실로 향했고 그날 밤도 여라분 비단 위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비단처럼 부드럽고 화려하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진주시장의 순실비단은 그렇게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비단 가게로 명성을 떨쳤고 그 비단을 만지지 마시오. 라는 말은 진주 지역의 유명한 속담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순실과 윤겸은 그 문구 속에 숨겨진 비밀을 매일 밤 함께 나누었답니다.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